마지막까지 선내 안내방송을 하다 숨진 박지용 씨가 선원들에게 10번 넘게 승객 탈출 여부를 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16일 오전 9시쯤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박지영 씨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해야 할 선박직 승무원에게 승객을 언제 탈출시켜야 할지를 물었지만 아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승객들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자 박 씨가 승객들이 탈출해도 되겠느냐고 10여 차례 더 물었는데도 선교에선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9시 반쯤 해경 구조 헬기가 도착하자 박 씨는 큰 소리로 모두 탈출하라고 외쳤습니다. 박 씨가 애타게 조치 지시를 기다리던 시간 선원들은 자신들끼리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선박직 승무원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교신하며 브릿지에 모였고 구조선이 배에 접근하자 일사불란하게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10시쯤 구조된 선박직 7명 중 6명은 물에 젖지도 않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였고 대체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해 선박직 15명은 전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 우리가 이 박지영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22살이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살았습니다. 그 무전기로 서로 어떤 상황인지 교신을 했고 자기들이 평소에 아는 통로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씨와 그 외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이 나왔냐면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 박지영 씨가 무전기로 이 브릿지에 모여있는 선박직 승무원들에게 10여 차례 넘게 승객들을 탈출시킬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답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을 이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강병기 씨가 했는데 강병 씨도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데스크에 가서 박 씨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물었는데 박 씨가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물었지만 10번이나 대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자리를 지키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구조 헬기가 뜨니까 그제서야 탈출하라는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땐 이미 선박직 직원들이 다 빠져나간 후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이 양대홍 씨나 그리고 정현선 씨 같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3, 4층의 학생들한테 가서 구명조끼를 입히고 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다 많은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22살 이 박지영 씨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금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방송도 분야를 하십니다. 방송이 안 돼서 취재가 한번 나와서 이런 발전을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뱃몸을 오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고 그 판매에서 이렇게 다시 주무세요.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뱃몸을 오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고 그 판매에서 이렇게 다시 주무세요. 동봉 1.7마일 근데
자, 그런데 이때 함께 구조됐던 강병기 씨, 좀 전에 언급이 된 이 함께 구조된 강병기 씨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장 이씨 등, 선장 이준석 등 선원들이 뱃머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귓속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쉬쉬하는 행동을 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집회를 말던 사람이 선장 이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쉬쉬하면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본인들 여기 있는 이 15명만 빠져나가면서 그 전에 쉬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간 겁니까?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진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명을 포함해서 승무원들 18명 가운데 본인들 직업이 여기에 있는 일하는 선원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5명밖에 없었습니다. 13명이 일반인으로 적든가 아니면 자기 직업을 아예 적질 않았어요.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선박직 승무원들은 각자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선교, 브릿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 각 층마다 보통 이제 증언에 의하면 7개에서 8개가 되는 비상 탈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걸 다 잠궈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죠.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 만약에 이들이 양심이 있었다면은 그 비상 탈출구 7, 8개를 다 열어줬어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런데 하나도 안 열고 올라가면서 자기들만 탈출할 수 있는 길로 올라가고 선교 위에 모여서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것은 만약에 학생들 2, 300명이 움직이게 된다면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산 복도를 보게 되면 복도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길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나쁜 짓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배에서 좀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활동에 비상탈출구가 대부분이 잠겼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아까 김성욱 대표 말대로 브릿지, 함교 위에서 탈출하면서 서로 귓속말로 했다는 부분 뭐냐?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데 이들이 지금 해온 모든 과정 자체를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이들이 한 행위,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은 이들이 탈출하는 건 탈출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탈출하는 길마저도 열어놓고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한 살인 행위로서 처벌해야 됩니다.